안녕하세요. 셀트리온도 정말 각종 루머에 시달렸었는데요. 분식회계설, 임상환자 사망설, 대표이사 도주설 등 갖가지 악성 루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루머들이 시장에 유포되는 시점에 공매도 물량이 집중됨으로써 주가가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신뢰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도 바이오 기업을 처음 읽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하기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연계 추종 세력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인지를 한 후에는 갖가지 유포된 루머를 적극적으로 해명함으로써 회사 신뢰를 지키고자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HLB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회사가 본업에 집중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도 모자른데 외부에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외부 세력들에게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도 그 에너지를 할당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단기적이면은 단기적으로 대응하면 그만인데, 이 투기 세력의 공격이 장기화되면서 표면상으로는 공매도 제도상의 룰은 지키면서도 연계 계좌 등을 통해서 뭐 통정 매매를 하거나 자정 거래를 한다는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호가창을 봤다고 하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상한 거래다.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들도 이 같은 의심을 갖게 할 정도로 시장에서 이상 현상이 나타났고, 주주 3,500명이 연대 서명하여 관계 당국에 조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주주들이 연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회사에서도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 공매도 연계 투기 세력이 단순히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아니라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려는 세력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에 직접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때리면은 처음에 몇 번은 막지만은 나를 죽이려고 하면은 정당방위를 하게 되죠.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회사는 직접 대응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저번에 봤듯이 주식을 소극적으로 매수했다, 그리고 공시를 통해서 밝혔다, 요게 시세 조종으로 증선이를 갔었죠. 그 다음에 플러스 외국계 헤지펀드들에 의해 행해지는 공매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거나 금지시켜 줄 것으로 금융당국에게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주식을 매도하는 측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입하는 노력을 했었고, 이때 시세 조정이다 해서 증선을 갔었고, 그 다음에 금융당국에게도 공매도에게 엄격한 규정이나 금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증선이라 갔었죠. 그래서 물론 금융당국이 혐의가 있다면은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만은, 약간 스토리텔링 하면은, 자, 셀트리온이 처음에는 이제 작게 시작했죠. 그런데 시가총액도 불어나고 점점 회사가 커지고, 이제는 금융당국에게 공매도 좀 처리해 주쇼, 이렇게 의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너 못 본 새 많이 컸다 하면서 너가 아직 그런 요구를 할 짬은 아니지 않느냐, 뗐지, 이렇게 한 겁니다. 이번에 HLB도 비슷하죠. 물론 이제 금융당국에서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하는 거 맞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2013년 8년 전에 조사를 당하고 2018년에도 또 조사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한 번씩 뭐 혐의가 있을 때마다 때려 맞는 거죠. 이에 대해서 금감원이 적발하는 거거든요. 적발한 다음에 금융위에 있는 증선위에 이렇게 안건을 상정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자, 금감원에서 또 여러 의혹을 들여다볼 것 해서,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였느냐, 2013년에는 시세 조종이었는데 이번에는 회계 처리에 대해서 또 혐의가 생겼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직 증선위까지 간 게 아니었고 금감원에서 이제 의혹을 조사하는 단계였죠. 그래서 감리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들을 살피겠다. 감리 단계에서 무혐의가 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회계 위반이라고 금감원에서 판단이 섰다, 그러면은 이제 금융위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있거든요. 이번에 HLB가 열리는 게 증선이잖아요. 여기에서 회계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뭐 벌금이라던가 뭐 검찰 고발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사 감리할 대상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전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의혹을 살펴보겠다. 그래서 이미 금감원은 셀케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사들도 감리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었다고 하고, 여기서 이제 의혹이 제기됐었던 게 매출 채권이었죠. 어떠한 점들이 문제가 됐었느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3분기 셀트리온에게 국내 판매권을 다시 이제 되팔았는데, 요게 매출로 잡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출로 잡아가지고 매출이 가장 탑라인이잖아요. 탑라인부터 버텀라인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매출에서 뭐 여러가지 비용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2, 4분기 152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게 뭐가 이상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미묘한 부분에서 입장들이 다른 겁니다. 뭐냐면은 이 국내 판권을 판매한 행위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냐, 이게 문제인 거죠. 영업이익은 회사의 주된 영업으로 나온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판권은 그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다라는 의심이 금감원에서 하는 거고,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아니다, 뭐 주된 영업활동이다,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매출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된 영업활동이다, 그럼 매출로 잡아도 문제가 없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분식회계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국내 제품 판매권을 되팔아서 나온 218억 원이 영업의 이익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니까. 그래서 매출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여기까지 요약을 하면은, 자, 금감원에서 보는 것은 이 국내 판권 판매는 영업의 이익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셀트리온에서는 이거는 매출로 봐야 된다,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계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입장이 달랐던 것이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장은 우리는 전세계 독점 판매권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러한 활동은 우리의 주된 영업활동이다, 이 수익은 매출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라고 주장을 한 건데, 금감원은 이게 매출인가, 이렇게 의구심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셀트리온의 그 강경한 자세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2013년 8년 전에도 증선위에서 검찰 고발 조치 나오니까 서정진 회장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했죠. 역시 셀트리온, 금감원에서 이렇게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회계 처리 문제 없다, 그래서 재무제표 수정 안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좀 때리면은 그 져주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셀트리온은 절대 그런 게 없죠.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우리가 왜 고치느냐, 그래서 2013년에도 맞고 2018년에 또 조사를 당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뭐 금융당국 의심이 있으면 당연히 조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셀트리온도 이렇게 자신들의 소신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을 지녔으니까 지금의 셀트리온이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는 싸울 줄 알고, 자신의 주장을 펼 때는 또 펼 줄 알고,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맞더라도, 내가 옳더라도 어른의 사정으로 인해서 져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 비굴하게 진 거 아니냐,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리를 취하는 거죠. 감리 대상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감리 착수 1개월 내 재무제표를 수정하면은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싸울 필요 없이,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게 매출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였군요 하면서 수정하겠습니다 하면은 제재 수위가 낮아지죠. 그러고 영업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의 입장에서는 그 이해득실을 따져봤겠죠. 만약에 이제 재무제표를 수정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셀트리온을 바라볼 때 분식회계 회사라는 꼬리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것도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재 수위를 낮출 수는 있겠지만은 이 분식회계는 인식이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제재를 받지 분식회계 회사라는 꼬리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3번랑 똑같이 감리위원회 그리고 증선위까지 거쳐서 결론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셀트리온이 두 번째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받고 셀트리온 2014년, 셀트리온 2018년,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받는 이슈가 많다, 그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HLB도 시가총액이 얼마 적금한 지도 5조 원까지 달했었잖아요. 많이 이제 성장을 해왔는데, 성장하는 과중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겪었던 것처럼 HLB도 그 성장통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의 조사, 왜냐면 금융당국도 당연하죠, 그 기업이 커진 만큼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투자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조사들, 여러 의혹들에 대한 조사들이 있어 왔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